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의 눈과 입이 되는 프로그램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 이영래입니다. 국악인들의 가장 권위 있는 등용문이죠. 전주 MBC에서 주관하는 전주 대사슴놀이의 막이 올랐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사슴놀이가 50주년이 된 뜻깊은 해인데요. 명인 명창이라는 경지에 오르기 위해 인고의 세월을 견딘 수많은 국악인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주 MBC는 한국 전통문화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시선으로 전주 MBC의 프로그램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코너는 이달의 시청자위원회 시간입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위원들과 월 1회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5월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전주 MBC 프로그램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 현장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인구 감소 관련해서 취재하신 내용을 의미 있게 봤습니다. 올해 1분기 전북을 떠난 전출 인구는 전입 인구보다 2,700여 명이나 많았는데 작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진학과 직장 때문에 젊은 층이 떠나고 중장년층이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라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걱정이 커집니다. 계속해서 전북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 객관적인 수치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점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와 유기적으로 더체크에서도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토론을 하는 것을 의미 있게 시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도 그 전북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5월 1일에 방송한 제83회 전북이 참 좋다를 보면 정말 좋았어요. 특히 그 전북의 미 코너에서 중앙성당을 한번 집중적으로 해주셨는데, 전주에는 많은 성당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전동성당을 제1로 치고 있죠. 그러나 전주에도 중앙성당이라고 하는 훌륭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전동성당 못지않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성당입니다. 전주에 사는 시민들도 약간 전동성당에 많이 집중이 돼 있는데 중앙성당이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건물인지는 몰랐고, 심지어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 도민들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건립 당시 우리나라에서 명동성당 다음으로 큰 규모의 성당이었다라는 부분이라든가, 대부분 외국의 원조를 받아서 전동성당 같이 외국식으로 짓는 게 어떤 그때의 풍토였는데, 우리나라 건축가가 지은 근대 건축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중요한 문화재다. 그래서 전북 특자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고, 특히 그 중앙성당 주변에 노송천이 있고 하천이 있어서 집안을 단단히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그 아래 수많은 나무 기둥들이 박혀 있다. 이런 내용은 도민으로서 참 몰랐던 내용인데 이렇게 전주 MBC를 통해서 알게 돼서 참 좋았습니다. 이제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중앙성당의 담당 신부님이 나오셔서 중앙성당과 관련된 내용을 전주대 교수님이 물어보니까 원칙적인 이름은 중앙주교자성당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가 이제 여기가 전주 교구고 교구 장인 주교가 있는 자리, 그러니까 주교의 의자가 있는 자리 해서 주교좌 성당인데, 이 나레이션은 주교좌 성당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하시면 더 완성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로컬 판타지는 우리 어느 누구나 여행에 대한 판타지나 로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극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라 시청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 또 이거 인바운드 여행을 견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굉장히 보탬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특히 저는 전주 굉장히 토박인데요. 저가 모르는 것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냥 저는 알려진 유명 장소만 알고 있지 숨어있는 관광지를 몰랐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수목원도 저는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그 물짜장이라든가 그런 맛집도 저도 몰랐었고, 부안의 그 유명한 그 빵집도 몰랐었고, 이래서 이번 주말에는 그
가족들과 함께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이렇게 메모를 해놨었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코너가 우리 지역민들한테 그 숨은 관광지를 알려주는 것도 있겠지만 타지인들이 그 방송에 직접 참여하면서 입소문 마케팅도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좋았고 그리고 이 두 꼭지로 진행되는 전주 전능 여행사와 살아보고가 참여자의 그 출연 동기에 따라서 주제를 정하고 그들의 관심사에 맞게끔 맞는 그 랜선 여행에 또 가이드가 미리 추천해주는 그곳을 하다 보니까 매회가 궁금해지고 이제 호기심이 있고 이제 기다렸다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로 잘 출발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충원 아나운서, 김세화 개그우먼의 그 케미도 시청률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일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좀 예감이 좀 들더라고요. 다음은 창사 59주년 기념 소리의 탄생 스피릿 전주 MBC 창사 59주년 특집 소리의 탄생 판스피릿은요, 전주 MBC에서 올해 초 방영한 요즘 광대 프로젝트 소리의 탄생이라는 프로그램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리의 탄생은요, 3명의 프로듀서가 차세대 소리꾼을 발굴해 프로듀싱하고 3팀 3색 판소리 옴니버스 공연을 만드는 과정을 담은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 3부작에서 발표했던 곡과 그리고 이제 우리 전통 판소리의 한 대목씩을 좀 보여주었는 거에 좀 그쳐서 좀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59주년을 맞는 창작 판소리 하나 정도는 이 5명 출연자들 중에 한 분이라도 좀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저도 전북이 참 좋다를 봤는데요. 재밌었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4월 그 특집에서 그 고창 청년들의 이야기가 들어간 게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고창에 내려와서 일을 하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 그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계속 들어오는 게 고창 로컬 잡지 시골의 잡지는 이곳에 정착해서 자충우도를 겪으며 살아가는 청년들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창 청년들을 계속해서 알려나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창 로컬 잡지 시골의 잡지를 편집하고 있는 로컬 에디터 조은진입니다. 로컬 판타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보는 사람들에게 지역에 가서 뭐 하고 살지? 라고 이렇게 걱정하는데 막상 또 내려오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젊은 사람들이 있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계속 보여지는 것, 그리고 뭔가 좀 시도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 좀 좋았고요. 5월에 아까 말씀하셨던 중앙성당도 저는 되게 잘 봤거든요. 아주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거기가 제가 늘 버스를 환승해야 되는 곳이어서 버스 기다리다가 이제 성당 들어가 보고 옆에 있는 그 책가게에 서점 들어가가지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렇게 계속 그 길거리에 노점하시는 분들 거 그 농산물 보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고, 성인이 되어서도 늘 그곳에 있는 성당이 되게 그냥 반갑게 느껴졌던 곳인데, 중앙성당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게 반가웠어요. 뉴스 보도에서 제가 가끔 얘기 드릴 때가 있는데, 성별이나 국적을 표현하는 것이 특별히 의미가 있거나 반드시 표현돼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성별을 표현하거나 국적, 인종이 드러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뉴스에서 언어로 이렇게 딱 등장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어떤 인식들이 자극이 돼서 그게 조금 더 차별적이거나 혐오적 시선을 가지게 할 때가 있는데, 지난달 그 보도 중에 이분이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부각되어서 이렇게 화면으로 봐도 충분히 보여지는데, 이게 다시 이제 멘트로 한번 좀 등장을 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보면서 동시에 뭔가 배가 되어지는 나쁘다. 이 감정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폭력은 누구나에게
누가 해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태양광 문제도 그렇고 특히 뭐 리사이클링 타운 폭발 사고 야간 작업을 하던 노동자 5명이 가스 폭발로 중증 화상을 입은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 경찰과 소방의 합동 감식에 이어 사고 발생 닷새 뒤인 지난 7일 고용노동부가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 조사에 돌입했었습니다. 어떤 작업 중지 권고 상황에서 작업이 다시 재개됐던 어떤 그런 정황들 추가 후속 보도해 주신 것들 잘 봤고 의미 있게 그것들이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되기도 하고 지금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그리고 오늘까지 사실 4월이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달이기도 해서 이제 노동 단체들, 뭐 민주노총이나 여러 노동 단체들에서는 그런 중대재해 문제들을 좀 더 각별히 강조하기도 하는데 사실 MBC 보도에서도 중대재해 관련된 보도들이 계속 연이어서 잘 다뤄주셔서 그런 부분들 대단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시점에는 막 그 여론이 막 관심도 가지고 보도도 많이 이루어지고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사실 전북에 벌써 해마다 뭐 거의 10건 넘게 혹은 뭐 10건 이쪽 저쪽으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한때는 주목받았던 사건들도 그 이후에 시간 지나고 나면 그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대부분은 다 사실 저도 잘 모르고 보통은 이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현대자동차 중대재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그냥 불기소 처분되었다라는 것도 이제 보도 통해서 보긴 됐지만, 그러니까 그간의 어떤 여러 건 이렇게 많았던 중대재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뭐 어떤 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뭐 변화가 있었는지 사실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살펴봐지면은 좋겠구나 그런 좀 생각이 들었었고, 이번에 최근에 방송된 동물복지 계란 제목도 좋더라고요. 동물복지냐 했는데 남원의 대규모 동물복지 인증 농장이 사육두수를 늘리기 위해 불법 증축을 감행했다는 사실을 농민부가 확인해줘 논란인데요. 현장 점검에 나선 남원시는 불법 증축은 없다며 정반대되는 결과를 내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물복지법상 인증 기준을 위배한 농장이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인증한 농림부도 관할하는 지자체도 문제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경북 영주시의 동물복지 농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온적 대응은 비슷비슷하지만 그나마 지자체가 해당 농장의 불법 증축 사실을 확인한 후 시정 조치를 내린 것이 다른 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정주부이고 이런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참 한숨은 나지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MBC가 꾸준하게 그 환경에 관한 관심을 한 꼭지로 다뤄서라도 할 정도로 꾸준하게 환경에 대한 관심을 지금 가지고 뉴스 보도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참 좋습니다.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계속 먹는 얘기인데요. 뭐 댓글 뉴스에 보니까 학교 급식 떡이 당근마켓에서 이렇게 너무 황당한 뉴스였거든요. 그 부분도. 그래서 이 다음에 또 어떻게 됐는지 이후에 어떤 그 후속 보도도 좀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시청자 위원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전주 MBC 프로그램 가운데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이달의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최영기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같이 이야기 나눠볼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지난 4월 18일 날 처음 방송을 시작했던 네. 로컬 판타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로컬 판타지는 지역민이 아닌 이 타지인의 시선으로 전북의 매력을 발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셨습니까? 우선 뭐 우리 지역에서 여행 중심의 프로그램을 편성하셔서 네. 하시는 것은 정말 오랜만인가요? 아니면 네. 처음이지 않을까? 아, 예. 제대로 된 프로그램은 그렇게 네.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프로그램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 관광의 어떤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요. 네. 과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행을 오시기 전에 네. 이 프로그램을 보고서 뭔가 관심을 가지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프로그램이 제공하고 있는가. 또 그들이 왔을 때 네. 여행 중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가. 네. 그리고 또 끝난 다음에는 끝난 다음에. 그분들이 다시 재방문하실 수 있도록 흥미롭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네. 보통 여행 프로그램은 네. 시청자들이 보고 나도 저기 가보고 싶다. 그렇습니다. 또는 저 음식 나도 먹어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땠습니까? 로컬 판타지는 성공했습니까? 아직은 우리가 갈 길이 좀 멀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지만 네네. 재밌는 프로그램이긴 한데요. 네. 제가 여기 오래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은 일반적인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어봤던 음식이고 가봤던 그렇군요. 곳이니까 네. 그런데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처음 이 프로그램의 그 음식과 그 목적지를 본 분들은 네. 그래도 새로운 시선으로 이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도 사실은 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아직 갈 길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타지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새로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로컬 판타지는 총 2개의 코너가 있습니다. 먼저 전주 전능 여행사라는 코너인데요. 이 전주와 전북이 생소한 여행자들에게 랜선 가이드가 이 다양한 여행 코스와 맛집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뭔가 우리 지역 관광에 대해서는 뭔가를 해결해 드리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보여지는 네. 코너명으로 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 2회라든지 3, 4회, 5, 6회까지 쭉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해보면 네. 1, 2회에서도 우리 물짜장 그리고 또 물짜장. 예. 감액, 예, 감액. 그다음에 또 콩나물 국밥, 물갈비 뭐 이런 우리 지역의 음식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사실 외지인들은 잘 접해보기 쉽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토렴식 콩나물 국밥을 드셔보셨던 여행자께서는 이게 아직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니지 않느냐. 왜 보통 우리는 끓여서 먹으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새로웠는데요. 예.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제영화제기관의 단역 배우 두 분이 우리 전주의 영화 촬영지를 대상으로 여행을 하면서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화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시청자분들과 그들도 공감을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전주라는 곳이 예. 또 여행지가 여행객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장소로도 좀 비춰졌더라. 그래서 굉장히 저는 재밌게 잘 봤고요. 그래서 이 타지인의 시선으로 우리 지역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여지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차별화된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사실 왜냐 지역에 오래 살다 보면 지역에 익숙해지면 이 부분이 남들이 봤을 때는 좀 신선할 수 있겠다를 좀 망각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좀 일깨워주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주 전능 여행사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잘한 것도 있는데요. 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음식과 관광지 그래서 조금 중복되는 컨텐츠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전주 전능 여행사는 여행 중심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보고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살기가 됐든 얼마 일정 기간 우리 지역에 살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 정보들을 좀 드리는 것. 예를 들면 뭐 우리 전통시장, 예. 식재료는 어디에서 구입하는 게 좋은가, 예, 예.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는 어떤 문화 행사들이 열리는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가미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랜선 가이드 역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주는 여행사에는 이 여행자들의 특징이나 요구에 따라서 이 랜선 가이드가 여행 코스를 설계해 줍니다. 네, 네. 이 랜선 가이드의 역할에 이 장단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우선 랜선 가이드라는 그 표현 자체가 지금 사용을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렇습니까? 예, 예. 왜 그러냐면 예, 예. 19년 12월부터 시작됐던 이 코로나19 시기에 여행을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통해서 그런 이동하면서 여행하는 그 욕구를 해소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랜선 가이드라는 용어가 네. 사용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은데 그 명칭을 좀 차라리 뭐 전주 전능이라든지 캐릭터 이름을 한다든지 전능이. 네, 전주 전능이를 전능이.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트렌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다른 코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른 코너 이름은 살아보고가 있죠. 네. 이 코너는 단기 관광이 아니라 이 워케이션이나 한 달 살기처럼 비교적 오래 이 전북에 머물면서 그들만의 시선으로 전북의 모습을 담아내는 코너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여행의 트렌드가 잠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네. 다시 지속해서 재방문을 하거나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제 소위 워케이션이라는 개념들이 적용이 돼서 하나의 큰 트렌드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살아보고라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적절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1, 2회의 청년들의 부안살이가 좀 조명이 좀 프로그램이 좀 나왔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요즘 뭐 지자체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청년이 떠나기 때문에 고민을 그렇죠, 하고 맞습니다. 있고 예. 그들을 이 지역에 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네. 같은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본다면 다른 누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들과 교류, 교감을 통한 그 네. 공감이 예. 굉장히 더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자체들은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좀 펼쳐야 될까라는 그런 시사점도 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고창의 고향이신 분이 객지 생활을 하시다가 다시 고창으로 돌아오셔서 네. 이제 예술 활동을 하시는 작가분의 네네네. 스토리가 맞습니다.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살고 계시는 곳 중에서 이제 삼태마을 왕보들나무숲. 저도 사실은 이곳은 가보질 못했어요. 고창이 생물권 보존 지역이고 뭐 운곡습지라든지 굉장히 훌륭한 자원들이 많은데 네. 이런 곳들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살아보면서 지역에 있는 자랑할 만한 거리를 또 이렇게 방송에 내보냄으로 해서 네. 굉장히 저는 관심 있게 봤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개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이 단기 여행이 아닌 한 달을 살게 되면 또 가보고 싶은 곳들이 새로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잘 보여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반면에 그렇다면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살아보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한 그 마음의 결정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들의 결정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이 네. 갖고 있는 한 달 살기의 강점들을 충분히 좀 녹여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네. 사실은 우리 빈집, 농가 빈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네. 지자체에서 조금 살 수 있도록 공간만 마련해 주신다면 그분들이 오셔서 체재비도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살아보고라는 것은 맛만 보는 게 아니라 예. 정말 사실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예. 그런 정책들을 좀 더 내보여드리는 것이 어떨까 그런 네. 뭐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달 살기를 할 수 있게 도움이 될 만한 좀 유용한 정보도 같이 네. 포함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지역 방송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관광 여행 프로그램이 정말 많은데요. 이 로컬 판타지만의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지역민 중심으로 해서 네. 지역의 관광 자원을 소개하기 때문에 예.
사실 유명인들이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 프로그램들을 많죠. 보면 조금은 짜여진 각본대로 돌아간다면 예. 지역민들이 하시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진솔한 부분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겠다. 예. 그래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신뢰를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좀 더 신뢰성이 있다. 네. 지역 입장에서.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이 로컬 판타지라는 프로그램이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이 프로그램이 왜 이제서 시작된 건가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이 프로그램이 좀 더 많은 분들을 통해서 입으로 좀 전달이 돼서 많은 분들이 보셔서 좀 우리 지역 관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 또 이런 프로그램들을 14개 시군에서 좀 잘 활용을 좀 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죠. 저도 네네. 우리 시군을 많이 이렇게 다니는데 가면 꼭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네. 우리 지역에서 이 부분은 좀 이 방송이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지역이 있을까요? 그걸 어떤 지역을 한정 짓기보다는요. 예. 테마를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는 크게 이 지리적 관점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예. 동부 산악권, 네. 그다음에 우리 내륙 중심, 그다음에 또 서해안권 서해안권.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우리만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우리 군산의 섬 고군산 군도 가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가보긴 했습니다. 가보셨어요? 네. 대장봉에 한번 올라가 보셨나요? 아니요, 거기는 아직 못 갔습니다. 네. 예. 우리 지역의 분들도 예. 많이 못 가신 그런 섬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또 우리 경기도 이남에서는 가장 중국과 가까운 섬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바로 어청도입니다. 네, 어청도는 굉장히 아름다운 등대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세계 조류학자들이 올 만큼 조류들이 특이한 조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 지역은 갔다 오신 분이 한 10%도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숨겨진 비경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로컬 판타지에서 다뤄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사랑받는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제작하면 좋을지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이유는 지역의 자원들을 소개해서 외지인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을 더 찾게 해서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좀 높여보자, 우리 지역을 홍보해보자 이런 것들이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면으로만 계속해서 보면 너무 관광객을 경제학적 관점에서만 접근한다. 소위 그분들의 지갑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라는 그런 우려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행객 중심의 사고와 여행객의 심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다시 오는 이유는 같은 음식을 또 먹으려고 오기보다는 그 음식을 만들어준 분의 정이라든지 지역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느끼려 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의 감성을 우리 지역에 묶어둔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잊게 해야만 서로 연결되게 해야만 이 프로그램도 사랑받고 우리 지역도 사랑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고요.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지역에는 굉장히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생태 관광, 또 치유 관광, 농촌 관광, 테마를 가진 관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골고루 특히나 우리 전라북도는 산림 자원이 국가 산림유산이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런 자원도 많고요. 또 힐링 관광지 육성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우리 여행 목적지로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다양성을 좀 보여드리고 다양성 안에서 차이점들을 좀 만들어내면 이 프로그램이 사랑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도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최영기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전주 MBC 프로그램.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이런 좋은 학교가 있다는 것을 전주 MBC 다정다감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되어 참 다행이고 기뻤습니다. 전혀 다른 문화와 언어로 생활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벅찰 친구들이 다음 세대 학교에서의 배움과 공동체 생활을 통해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든든한 우정과 마음의 힘을 길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의 아름다운 음악을 함께 연주하며 공연을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 수업이 인상 깊었고요. 다음 세대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욱더 성장해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도 좋았습니다. 영상에서 국경과 문화를 뛰어넘는 가족이라는 자막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는데 더불어 함께 살아감으로써 서로 이웃이 되어간다는 것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의 탄생의 확장판인 판스피릿을 보고 다양한 국악을 한 번에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올 초에 방영됐던 소리의 탄생에서 만들어진 곡들을 다시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또한 이러한 새로운 곡들이 전통 소리가 있기에 시도할 수 있는 도전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젊은 소리꾼들의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주 MBC를 통해 다양한 국악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국악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계속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시청자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전주 MBC가 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이 되고 입이 되는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달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